최저임금이 오른 지 5달이 지났지만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사업자들에게서 뇌물을 받고 수백억 원대의 전기공사를 몰아준 한전 상임이사와 간부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의 임기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선 6기 광주시정의 성과와 아쉬운 점을 윤 시장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광주와 전남을 기반으로 하는 신생항공사가 광주 김포 노선 취항을 이달 안에 시작합니다. 함께 추진했던 무안 인천 취항은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을 인상한 지 거의 반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온도는 어떨까요?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기본급이 오르지 않는 구조 때문에 지난 7년간 투쟁으로 급식비 수당 등을 겨우 올려놨는데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수당까지 포함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했다고 항의했습니다. 최저임금법이 개학이 돼도 말 한 자리 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이 말씀입니다. 이런 노동자들의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광주 지역 제조업체 138곳을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 63%가량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돌렸고 각종 복지 혜택을 축소했습니다. 지금 경제 사정도 안 좋은 데다가 대기업에서 일이 안 풀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임금은 올라가고 일은 줄어들고 그래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은 올해 16.4%나 오른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90여 명 가운데 40%가량은 지난해에 비해 1에서 5%가량만 인상된 것으로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업주의 8%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직원을 감원했거나 감원할 예정이라고 답해 근로자들의 고용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고용 정책이나 노동 정책 또 그리고 공정거래, 그러니까 원하청 간의 관계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런 공정거래에 관한 정책 또한 같이 이제 보완이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에 대해 사업주 절반가량은 동결하거나 1에서 3%가량만 올려야 한다고 말한 반면 근로자 절반 이상은 9,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입찰 비리로 수차례 물의를 빚어왔던 한국전력에서 이번에는 대형 뇌물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전기공사업자들과 한전 간부들 사이에 오간 검은 돈이 5억 원대에 이를 정도인데요. 한전본사 상임이사부터 지역본부 간부까지 얽힌 구조적 비리였습니다. 보도에 김민정 기자입니다. 전기공사업체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은 모두 9명입니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이 중 오간 뇌물의 규모가 큰 한전 본사 상임이사 60살 A씨와 본사 간부 57살 B씨, 지역본부 간부 52살 C씨, 그리고 돈을 건넨 공사업자 3명 등 모두 6명을 구속했습니다. 많게는 1억 7천만 원을 받은 간부는 본사 간부와 본부장, 부하 직원들에게 뇌물을 분배해주며 다른 지역의 5배에 이르는 추가 예산을 배정해 공사업자들에게 몰아줬고 공사 편의도 봐줬습니다. 지난해에만 해당 지역본부 추가 예산의 40%인 200억 원대 추가 예산을 몰아받은 공사업체들은 받은 예산의 2%가량을 일종의 인센티브로 임직원들에게 떼어주고 나머지 이익을 챙겼습니다. 여름 휴가철이나 명절 때도 일정 금액을 상납하는 그러한 구조적 비리가 있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한전 직원들이 눈을 감아주는 사이 이 공사업체들은 가족이나 직원 명의로 위장업체를 만들어 지난 4년간 850억 원대의 배전 공사를 불법으로 중복 낙찰받았고 일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넘겼습니다. 대형 비리에 온상이 되는 사이 국내 최대 공기업이라는 명성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다음 달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이제 윤장현 시장의 임기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간의 소회가 어땠을까요?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4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네, 만감이 그렇습니다. 교차하실 것 같은데
민선 6기 광주시를 이끌었던 중에서 소감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주라는 도시가 특별하지요. 네. 우리 부모의 형제 이웃들을 계엄군의 총칼로부터 지켜냈던 그런 광주이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 생명 존중, 사람 중심의 가치를 시민 속에서 풀어가기 위해서 나름 책임을 갖고 애썼던 그런 4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안에는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소수자약자를 챙기는 문제, 그리고 우리 지역의 후손들이 일자리를 갖고 당당하게 우리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든 4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5.18 진실규명의 계기도 만들어졌던 그런 소중한 시기였죠. 네네. 지난 4년간 여러 가지 정책과 도전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뭔가요? 한 가지만 꼽으라면은 우리가 2015년도 네. 호남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하계 유니버시티 대회 거의 8천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돼 있었는데 당시 메르스라는 전염병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된 상태에서 시민들의 뜨거운 그런 관심과 열정 속에서 네. 성공적으로 치러졌던 것이 그렇고요. 우리 사회의 IMF 이후로 비정규직이 거의 정말 한 계급사회 같이 됐던 그런 어려운 시기였었는데 네. 시 그리고 시 본청, 시 출자 출연 기간에 859명의 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맞아서 한 가족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만은 참 아쉽다 싶은 게 있나요? 많죠. 예. 많지만 시민 여러분들께 거듭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 스스로는 청렴하고 또는 권위적인 것을 버리려고 4년 동안 애써왔습니다만은 주변 관리가 좀 잘못돼서 그 어려움을 겪게 된 시민 여러분께 계속 송구스러운 마음 같습니다. 네. 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과로서 현대차의 투자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오늘이었죠. 투자 네. 협약식 이제 연기가 됐는데요. 네. 이게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광주시가 투자의 대주주가 되고 위탁 생산 방식을 통해서 10만 대 규모를 빅그린 산단에 네. 또 부품 단지까지 함께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인의 내부의 여러 네. 구성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노동 시간과 임금의 그런 타협점들이 조금 더 정교하게 서로 협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네네. 시점에 처해 있는데 어차피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의 문제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이 방법밖에는 없다는 게 정부의 정책으로서 채택돼 있어서 네. 반드시 민선 7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시민들께서 함께 힘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며칠 뒤면 네. 시민윤장인으로 되도록 합니다. 네. 어떤 삶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안과 의사였고요. 또 특히 광주 정신의 그런 보편적 세계화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3세계의 보건의료 지원 또 기회가 있다면은 남북의 이런 화해 평화 모두에 따라서 네. 제가 우리 민족 서로답게 대표를 했었기 때문에 네. 북녘 동포들에게도 그런 손길 보건의료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4년 동안 고생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학과 농민들이 산학협력을 통해 수익을 증대시키고 청년 창업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공학 분야에서 활발하던 산학협력 사업이 농업 분야로 확대돼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시설하우스 안에 꽈리고추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농민들이 사나흘에 한 번씩 고추를 따고 있지만 워낙 양이 많다 보니 일감이 줄지 않습니다. 예년처럼 친환경 무농약 농법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올해 수확량은 오히려 서너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처음에 딴데 70박스, 그 다음에 120박스, 그 다음에 170박스, 그러더만은 나중에 250박스까지 나와버려요. 바로 옆 시설하우스에 있는 가지 역시 상품성이 좋아지고 수확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발효된 미생물로 작물을 재배한 덕분인데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특허받은 농법과 기술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산학협력 사업에는 나주 지역 20여 농가와
대학 내 학교 기업들이 적극 참여했습니다. 농생명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특허 기술로 10여 개 기업을 창업하고 농가 소득도 끌어올리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인력 양성, 기술 개발, 지역사회, 기여 이런 모든 것들이 선순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농업 분야의 산학협력이 청년들의 진로를 넓히고 농업 농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김포 노선으로 가는 하늘길이 확대됩니다. 신생항공사가 이달 말부터 운항을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이 항공사가 추진 중인 무안 인천 노선은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공업계 최초로 호남을 기반으로 한 신생항공사 에어필립이 오는 30일 광주 김포 노선을 첫 취항합니다. 50인승 비행기를 투입해 하루 3차례씩 광주와 김포를 오갑니다. 이 노선을 매일 2차례씩 운항하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에 이어 서울을 오가는 하늘길이 확대되는 겁니다. 시장 차별화에 있어서 가격은 조금 메이저 항공사와 비슷하고 좀 더 고급 서비스를 지향하는 그것이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오는 8월까지 2호기와 3호기를 추가로 들여오고 매년 2대씩을 추가해 오는 2022년까지 비행기를 12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광주에서 김해나 양양 등 내륙 공항을 연결하고 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흑산도나 울릉도 운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동남아까지 운항 범위를 넓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 항공사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후발 항공사로서 어려움도 많습니다. 취항이 코앞이지만 광주공항에 공간이 없어서 이동식 임시창구에서 고객을 맞습니다. 가장 공을 들였던 무안 인천 노선도 당분간 운항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4월 전라남도와 협약을 맺고 노선 개설을 추진해왔지만 인천공항이 포화 상태라서 운항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선점하고 항공사들이 있다 이거죠. 네. 그 외에 그 제외한 편들을 찾으려니까 그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린 겁니다. 지역민들의 항공 편익과 무안공항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에어필립이 항공업계의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광주 투자를 반대하며 법적 조치를 언급하는 등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의 반대에도 사측이 광주형 위탁공장에 투자하는 것은 올해 임금 협상에 앞서 선전포고한 것이라며 내년부터 울산 공장에서 양산 예정인 신차나 다른 생산 물량 일부를 광주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측이 투자협약서에 서명하면 즉각 고소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첨단 금융 기술과 제품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2018 광주 국제금융산업전이 내일부터 23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8회째인 이번 행사에는 독일과 일본, 중국 등 14개 나라 140여 개사가 참여해 350개 부스를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는 금형 가공이나 성형기기 등 금형과 소재뿐만 아니라 생산 자동화 설비 등 스마트 공장 자동화 분야가 전시돼 제조업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 벌금 90만 원과 추징금 70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전 무한 미래포럼이라는 사조직을 만들고 정책 세미나 비용으로 정치자금 700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돼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신임 광주고검장에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이, 광주지검장에는 배성범 창원지검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사법연수원 21기인 박균택 신임 검사장은 광주 출신으로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광주지검 형사 3부장 검사 등을 거쳐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습니다. 배성범 신임 광주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마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대검 강력부장과 부산지검장 직무대리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호철 광주고검 검사장은 대구고검 검사장으로, 양부남 광주지검 검사장은 의정부 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 작업이 다시 시작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5일부터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을 찾기 위한 선체 추가 수색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색은 선체 좌현에 눌려있던 부분과 진압이 어려웠던 기관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해수부는 내일부터 목포 신항에 국방부 유해발굴단 등이 포함된 현장 수습본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6시 15분쯤 해남군 해남읍의 한 주택에서 52살 김모 여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에 귀가해보니 김 씨가 온몸에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결과 새벽 2시 30분쯤 김 씨의 집 주변을 오가는 남성이 있었던 점 등을 확인하고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진에서 실종된 여고생을 찾기 위한 수색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진경찰서는 실종된 16살 이모 양을 찾기 위해 경찰 570여 명과 헬기 1대, 드론 수색대 등을 투입해서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